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기준 1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6%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4%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빅7 내에 엇갈린 방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죠. CES에서의 젠슨 황 CEO 발언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이번 주 전망, 챗GPT로 그린 이미지 함께 다시 보시죠.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젠슨 황 CEO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죠.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으로 6% 하락했고요. 또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40% 전후에 급락 양상을 나타내면서 젠슨 황 CEO의 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CS2025가 이번 주에 주요한 화두를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만 젠슨 황 CEO의 발언 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CS는 3, 4년에 한 번씩 어떤 큰 흐름이 약간 변화하거나 제시될 때 새로운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그런 큰 흐름이 나왔을 때 이후 그 흐름을 적용하는 실제 사례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CS를 2번 다녀왔는데요. 당시에도 2018년에 새로운 흐름, 제4차 산업혁명과 5G, 또 모빌리티, 또 AI까지 그런 흐름이 대거 등장한 이래 이후에는 그러한 기술들의 실제 적용 사례, 실제 시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2, 3년간 계속 실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흐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의 흐름 살펴보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8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34% 하락했고요. S&P 500은 1.94%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지수는 모두 연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우는 2주째 하락 중이고 나스닥도 2주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2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3.45%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크게 오른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 기준으로도 1.84%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이번 주에 2.24%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 2.44% 크게 하락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1.16%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견조한 고용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죠. 이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일부 축소되거나 동결을 전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점진적인 접근의 설득력이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하는데 취임 후 물가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망은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또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국채금리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죠.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 주요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6개가 상승해서 절반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상승세는 높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락 섹터들의 하락폭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4개 섹터가 무려 1% 넘게 하락했고요. 에너지가 1.8%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가 1.51% 상승했고요.
그리고 소재가 0.17% 상승했죠. 그리고 부동산이 2.8% 하락하면서 이번 주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폭의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됐고요. 금융도 2%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 소비재도 1.82% 하락해서 경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필수 소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3개 섹터만이 상승하고 있고요. 8개 섹터가 하락 중인데 5개 섹터는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에너지가 2.86% 상승 중인 가운데 부동산은 3.77%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주말에는 글로벌 포함해서 1조 달러 이상 시가총액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애플이 3조 5,800억 달러로 1위 기록하고 있고요. 7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7개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 점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알파벳도 강보합세로 마감하긴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테슬라가 1조 2,670억 달러, TSMC가 1조 800억 달러, 그리고 브로드컴이 1조 510억 달러로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10개 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9,546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월마트, 일라이 릴리가 7천억 달러대, JP모건 체이스가 6천억 달러 후반대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S&P 500 동향은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7 중에는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18% 상승 중이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1%대 상승 흐름, 그리고 알파벳이 1.45%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하락 중인데요. 특히 애플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새해 들어서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도 일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2.25% 연간 기준으로 하락 중에 있고요. 반면에 주요 종목들에서는 월마트가 3% 가까이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트코 홀세일도 2.3%가량 상승 중입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업 섹터의 주요 종목들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대형 제약주는 일라이릴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 외의 업종에서는 상승 흐름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버가 연간 기준으로 9%대 상승 흐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난주, 이번 주 탑 3 살펴보면 월그린 스포츠 얼라이언스가 23.79% 급등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장 전에 실적 발표 결과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때문이고요. 이와 함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1% 가까이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렸던 신규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K파인이라고 하는 미국 내 최대 저탄소 배출 유틸리티 업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죠. 이와 함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그룹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2%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항공운송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 금요일에 델타 에어라인스 실적 발표했는데 좋은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적 발표 기대해 봐야 하겠고요.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밸류에이션 지적에 따라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주간 기준으로 15% 넘게 크게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으로 15% 넘게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고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LA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에디슨 인터내셔널 13% 가까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후에도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TF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EWY가 4.69% 크게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헬스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죠. HTEC 2%대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히토루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REMX가 2.2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피음점사 매매 동향도 살펴보죠.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살펴보면 3개 종목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온큐가 1위를 차지했네요. 젠슨하우 CEO의 발언에 따라 주가는 40%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다가 3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은 8%대 상승 흐름 기록 중입니다. 역시 젠슨하우 CEO의 발언이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와 함께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블랙웰든, 그리고 루빈,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위주로 발표가 되면서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테슬라 레버리지 2배 ETF TSLL도 8%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투자 의견도 나쁘지 않게 나타났고요.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할 이슈가 없었음에도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일요일에는 주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는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1월 3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커서 비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내일 아침에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